약사님, 가미소요산 효능을 보면 생리불순이나 갱년기, 정신불안 등에 쓰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원리로 거기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가미소요산은 어떤 약초가 들어있죠? 제가 알기로 일단 열을 식혀주는 약초로 작약, 치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위장을 좀 따뜻하게 하면서 위장의 습을 조절해주는 백출, 복용, 건강이 들어있고, 혈액과 간을 자양해주는 당귀라는 약이 들어있고, 여기에 시원한 물의 기운으로 간과 신장의 열을 식혀주는 백작약과 목단피, 그리고 이 열기가 뭉쳐서 우라가 된 것을 풀어주는 시오와 치자가 들어있고, 마지막으로 이 상체에 미약한 열이 동하는 것을 살짝 풀어주는 바카라는 약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약방의 감초도 들어가겠죠? 우리가 찬성질의 약이 좀 많이 들어있을 때는 감초가 꼭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찬성질이 위장을 냉하게 하기 때문에 약성을 약간 중화할 목적으로 감초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 감초는 또 다른 효과로 모든 약을 좀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초라는 약은 모든 처방에 웬만하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네, 지금 들어보면 간과 신장에 열을 식혀주고 간에 뭉쳐있는 걸 풀어주는 약초로 보이는데 그게 왜 이러한 효능을 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간에 열이 차면 피곤해지기도 하고 신경질 짜증이 나고 눈에도 열이 차오르거든요. 또 신장에 열이 차오르면 갱년기 열처럼 속에서 열이 훅 오르기도 하고, 또 그때는 신경질 짜증 정도가 아니라 막 히스테리를 부리는 거죠. 왜 저러는 거지 할 정도로 괜한 일로도 너무 화를 많이 내는 거야. 따라서 간에 열을 식혀주고 신장에 열을 식혀준다면 신경질 짜증뿐만 아니라 갱년기 열까지 식혀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만 식혀주면 될 것 같은데 왜 지금 뱃속을 따뜻하게 하거나 당기를 써가지고 혈액이나 간을 자양하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과로열이 생겨요? 몸이 부족해져 있는 상태,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몸을 무리했을 때 과로열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의 간이라든지 혈액의 질이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로를 하게 되면 여기에 열이 쉽게 차오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간과 혈액의 질을 채워주는 당귀를 써야지만 쉽게 열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귀는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체력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의 질이 떨어지면 위장의 소화력이 좀 약해지거든요. 즉 음식을 먹으면 잘 체하게 되거나 아니면 음식이 정체되면서 더부룩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체력이 약할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찬약을 쓸 때조차 이 위장을 따뜻하게 해서 이 수분을 조절해 준다면 이 기가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찬약의 효과도 더 잘 나게 되고 부작용도 더 덜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가미소요산은 간과 신장에 열을 식혀주고 뱃속을 따뜻하게 해주면서 당기로서 혈액과 간을 자양해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생리불순에 효과적일까요? 우리가 몸이 냉한 사람은 생리가 보통 30일 주기가 아니라 한 40에서 45일 정도까지 느려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체력을 많이 소모한 사람의 몸에 열이 차 있으면 음기가 부족한 상태에서 열이 차오르기 때문에 생리가 한 20일에서 25일 만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가미소요산은 생리가 느려지는 몸이 냉한 사람한테 쓰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체력을 소모하면서 몸에 열이 좀 차 있는 사람이 가미소요산을 쓰면 되겠죠. 다만 처방에 치자라는 우라를 풀어주는 약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단순히 과로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스트레스를 가지고 긴장을 하는 사람이 간에 열이 차고 신장에 열이 찼을 때, 그리고 이 우라가 뭉쳐있을 때 이 가미소요산을 쓴다면 열도 식혀지고 화도 덜 나고 생리도 정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가미소요산을 모든 생리불순에 쓰는 게 아니라 열이 차면서 생리가 안 나오는 경우에 쓸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 특히 우락을 참고 억제하거나 아니면 과로가 심한 경우에 이 생리가 빨라지는 경우에 가미소요산을 쓸 수 있지, 몸이 냉한 사람한테는 쓸 수 없는 약입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 이 약 자체가 찬 성분이 좀 있어서 식혀주는 약들인데 네네. 냉증에 쓴다라고도 알고 있거든요. 가미소요산 보면 냉증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원래 몸이 냉한 사람은 인체에 양기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어. 그리고 스트레스 우라를 참고 억제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순환까지 안 되거든요. 즉 체력이 약해져 있고 혈액의 질이 약해진 상태에서 참고 억제한 사람은 순환까지 안 되기 때문에 손끝 발끝이 굉장히 차져요. 따라서 가미소요산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이 손끝 발끝이 찬 사람 중에서 이 속에 화가 있거나 체력을 많이 소모해서 체력이 부족한 사람이지, 몸에 양기가
양기가 없어서 정말로 추워하고 냉한 사람은 아닌 거죠. 좀 구별해 본다면 정말로 몸에 양기가 없는 사람은 소화력도 약해, 얼굴도 희마리가 없이 좀 기운이 없어 보여, 그리고 따뜻한 걸 먹는 걸 좋아하고 추운 것을 싫어해. 이런 사람은 정말로 양기가 없는 사람이지만 가미소유산을 쓸 정도의 사람은 손발은 차디차고 추워해. 하지만 속은 좀 더워가지고 찬 거를 자주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방금 말했던 체력이 약해지고 순환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잘 마시면서 손발이 찬 사람한테 쓸 수 있다는 소리겠네요. 맞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 스트레스라든지 화병이 있으면서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이 전제이지, 그냥 단순히 과로하고 좀 긴장하는 것 정도로는 이 가미소유산에 치자라는 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처음에 말했던 스트레스 우라를 좀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미소유산이 더 맞습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알려주시면서 2번이나 강조하셨는데 치자라는 약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가미소유산에서 치자 외에도 주의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치자는 우라를 풀어내기 때문에, 이 뭉쳐있는 기를 풀어내기 때문에 기가 뭉치지 않은 사람한테는 좀 해가 되는 약이라는 거죠. 가령 우라가 없는 사람한테 치자를 계속 쓰게 되면 간 자체의 열이 떨어지면서 간의 원래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치자는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목단피라든지 작약이 시원한 성질의 약초잖아요. 그러면은 내 몸이 약간 열이 떴어, 체력이 약해졌어, 근데 계속 그 약을 먹었어. 그럼 몸이 전체적으로 냉해지겠죠. 따라서 목단피나 작약도 몸에 아무리 열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먹게 된다면 오히려 이 위장을 냉하게 하고 뱃속을 더 차게 해서 설사를 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건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몸에 양기가 부족해서 추워하고 뱃속이 냉해서 소화도 안 되고 설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가미소유산은 아예 해당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찬 성분이어서 오래 쓰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가미소유산을 먹고 좀 효과가 좋으니까 장기적으로 복용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우리가 열이 좀 차 있을 때는 가미소유산으로 열을 좀 내려줄 수 있겠습니다. 몸에 어느 정도 열이 약간 식혀졌을 때는 가미소유산은 중지하고 당귀라든지 인체의 음액 진액을 보충해주는 산수유라든지 산약이라든지 이런 토사제 같은 약들로 인체의 체력이라든지 혈액의 질을 올려주는 이런 처방을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또 내가 과로하거나 스트레스 받아서 또 열이 오른다면 그때 잠깐 가미소유산을 쓸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약사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다 짚어서 설명해주니까 가미소유산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한방과립의 원리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죠. 맞아요. 오늘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